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오랜만에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하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재무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저희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면 헬스장의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헬스장 성수기는 연초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1월에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붐비는데 2월에 가보게 되면 훨씬 사람들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빼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루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제는 저는 심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건 복잡하고 어려우면 우리는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외인 매수를 보고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고 뉴스를 체크하고 공매도 비율을 보고 공시를 체크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좋긴 좋은 건데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에는 현생을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가족을 챙기고 경조사 챙기고 뭐 회식도 가야 되고 자기계발도 하고 취미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그런 것도 다 체크하기는 힘이 듭니다. 무리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꾸준히 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왜?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요. 한 번뿐 인생을 열심히 즐기기도 바쁠 텐데 언제 이런 분석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서 100% 돈을 벌 수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애널리스트와 침팬지가 주식 투자를 붙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사게 한 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침팬지가 다트를 던지면 그 종목으로 경쟁을 한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매매한 종목 수익보다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서 맞은 종목을 매매한 수익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주식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락장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최소 보합장, 베스트는 상승장에 매매를 해야 하고 모멘텀을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분할 매매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는 자주 했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저는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기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래시스, 이 종목은 임플란트 회사고요. 영업이익률이 깡패인 회사입니다. 저는 심플이스 베스트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기업 분석도 심플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매일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기업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게 뜨죠. 먼저 매출이 3년 연속으로 늘어난지를 저는 체크를 합니다. 보시면 700억, 1000억, 1300억으로 3년 연속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보는 거죠. 영업이익은 400억, 500억, 6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은 53에서 51, 48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깡패인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점인 거고요.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36에서 30, 28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정도 수치는 엄청 높은 거고요. EPS 같은 경우는 590에서 670, 820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늘어나느냐, 마이너스 지표는 없느냐 정도만 루틴하게 저는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 퍼도 체크를 해주는 거죠. 주의할 건 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퍼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퍼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퍼가 정상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수치가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업종의 평균과 비교해서 보는 게 베스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 평균 퍼가 11인데 이 종목은 19니까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업종 평균 퍼보다 낮은 게 좋은 건데 지금 클래시스는 반대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앞에 재무제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매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해서 본다면 뭐 시총을 봐서 1000억에서 10조 이하 종목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종목들은 작전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고 너무 큰 종목들, 그러니까 10조 넘어가는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체크를 하다 보면은 뭐 모든 지표 개선된 종목들은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개선됐지만 하나도 안 빼고 모든 게 다 상승한 종목들도 가끔씩 찾게 되는 겁니다. 방금의 방법이 어렵고 전혀 없습니다. ROE를 어떻게 구하는지, 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이게 무슨 지표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한두 종목만 검색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 않냐, 너무 심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 건데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은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심팬지한테 졌던 것처럼 아무리 분석을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정도만 체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추가로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트 같은 데 들어가서 기업 공시를 보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분산 투자, 분할 매매로 종목당 소유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것조차도 장이 좋고 종목이 우상향할 때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 매매 방법 포인트는 그건 거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체크는 상승장이고 우상향 중이라도 혹시나 갑작스러운 사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갑자기 생각도 못한 땅시가 터졌을 때 덜 물리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한으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재무제표 체크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그런 안전장치일 뿐인 거고 메인은 장이 좋고 우상향 하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 제가 찾아낸 꿀통 이미 다 풀어놨었고요. 만약 이런 매매 방법과 종목 체크 방법으로 꿀통 해당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사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을 수 있을 때 좀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노원구은행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곳이라서 가끔씩 녹물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작년까지 이어진 불장에서도 저는 사람들이 기피한 노도강에 등기를 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가격 방어 때문입니다. 불장에 오르는 건 쉽습니다. 작년까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안 오른 곳이 더 이상할 정도로 전국의 모든 곳이 다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상승은 없는 거죠. 저는 상승이 끝나고 매수 심리가 박살이 날 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집을 들어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호재들이 있게 되면은 호재 없이 투기꾼이 올린 지역보다는 가격 방어를 해주겠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지금 집인데, 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는 서울 3대 학군입니다. 대치동, 목동 들어가 형편이 안 된 사람들 중에선 최고 선택지인 곳이 바로 은행 사거리인 거고, 더군다나 제가 산 집은 조립식 공포를 지은 집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건축 연회가 도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프리패스라고 보고 들어왔던 곳입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고 동탄이나 송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빠지고 있죠. 경기도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택 사람을 믿고 올랐다가 박살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최소 중반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 학군이 좋으면서 내년에 정밀 진단가 통과하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가격 방어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녹물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갑자기 부동산 얘기로 빠졌는데 제 결론은 시장에 순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30%가 빠지고 코스피가 30%가 빠지고 이럴 때 신용 미수 대출 몰빵으로 주식을 하지 말자는 거고, 장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몰릴 때 불장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불려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종목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두고 매수하자는 거고요. 종목 분석이나 차트 분석 같은 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맞을 확률도 아무래도 장이 좋을 때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CPI 수치가 발표가 될 건데 이게 좋을 거다 나쁠 거라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게 나올 거고, 그래서 하락할 거고, 그래서 숏에 걸었다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 방식인 거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CPI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나스닥을 보면 수치가 안 좋으니까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반등시킨 경우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CPI가 나쁘면 급락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애초에 주식을 홀짝으로 롱이냐 숏이냐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지금은 몸을 낮추고 장이 살아나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불경기에서도 실제 개선되는 종목을 하루에 한두 개 찾아두는 게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나 클래시스 같은 거를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찾아둔다면,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리스트화 해두고 하루에 끝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을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줍줍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돈은 좀 더 안전하게 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저의 매매 방법이나 종목 보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